상이 정립이 있고 도립이 있다고 했지. 너도 그 그림이 나올 거야. 똑바로 보이는 상이 정립이고 뒤집힌 게 도립이다. 정립은 연장한 빛이 모인 곳이라 허상이라 했고, 도립은 실제 빛이 모인 것이라 실상이라고 했다. 이 내용은 있을 거야, 그게. 그지? 정립됐느냐, 도립되었느냐는 여러분들이 바로 섰느냐, 뒤집혔다, 바로 섰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으면, 어느 상에다가 종이를 대면 탄다고? 도립 실상은 여기에 종이를 갖다 대면 탈 수가 있어. 모이는 초점에. 알았지? 자, 우리는 이제 상을 볼 거야. 첫 번째. 너희들이 가장 많이 보는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이야. 거리가 가까우면 크게 상이 맺히지. 멀리 있으면. 그리고 이 반사의 법칙을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전신 거울을 사겠다, 내 모습을 전체 다 보이는 걸 보고 사겠다 그러면 내 키만한 걸 사잖아. 사실 내 키에 딱 반이 되는 걸 사면 전신을 볼 수 있어요. 반사가 되는 거니까. 알았어요? 굳이 막 내 키만한 거 놓으면 이제 정확하게 가운데 있으면 이게 보이겠죠. 근데 반 되는 거 사면 좀 멀리 떨어져요. 반사의 법칙에 있어. 자, 평면 거울의 상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거울이 있어요, 이렇게 거울이. 평면 거울입니다. 니들은 여기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니들은. 맞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벽입니다, 벽. 그잖아요. 그럼 빛이 갑니다, 하나가. 법선이 그어지고요. 이렇게 반사가 될 거예요. 맞아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은 빛이 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쪽도 빛이 하나 가요. 근데 여기도 법선이 그어지죠? 그럼 이렇게 뭐가 생길 거야? 반사의 법칙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잘 봐요. 1번 빛하고 2번 빛이 서로 만나요? 못 만납니다. 이럴 때는 뭐를 하느냐? 연장한 빛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1번 빛에 연장한 것을 쭉 그려요. 2번 빛에 연장한 것을 쭉 그려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상이 나타나는데 똑바로 섰죠? 그리고 거울 안쪽에 생기는 상이다 해서 정립 허상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연장한 빛이 모이는 것은 똑바로 서서 보여요. 실제 빛이 모인 게 아니거든요. 1번, 2번은 무한히 먼 곳으로 퍼져간단 말이죠. 알았습니까? 이게 평면 거울이야. 그래서 평면 거울을 이 원리를 따지면 물체 크기에 딱 반만 있어서 전체를 다 볼 수 있어. 반사의 법칙에 의하면. 알겠지? 그래서 그 거리가 같으면 그 거리와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상이 맺히게 돼 있어요, 얘들은.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을 한번 봐봐. 자,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은 실제 작도법이 있어, 얘들아. 이걸 가르쳐 줄까? 하다가 잘 알아들으면 가르쳐 주고 못 알아듣는데 가르쳐 줬다간 짐이죠. 그냥 한번 잘 봐봐요, 여러분. 자, 볼록 거울을 먼저 볼게요. 볼록 거울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곡면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곡면이 찌그러지면 상이 잘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리잖아, 원을. 뒷담 그리는데. 그래도 원이에요, 이게 원. 알았어요? 곡면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만큼을. 자르면 이게 볼록 거울이에요.
유리를 이렇게 곡면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평면당이 생기는 거야. 여기 물체를 하나 놓는 거죠. 물체를 딱 이렇게 놓는 거야. 물체. 알겠어요? 자, 근데 이게 원점이잖아요. 딱 이 원에 요 정확하게 반인 곳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초점. 이건 뭐냐면 빛이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다 퍼져나가겠죠, 빛이. 그럼 연장한 빛을 그으면 저기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초점이. 알았어요? 그럼 무슨 일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런 볼록거울이든 오목거울이든 간에 모든 건 원이기 때문에 그 면에 있는 법선은 반드시 5점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중심점을. 법선을 그으면. 그래서 빛이 하나 갑니다.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얘들의 뭐는 법선은 이쯤 되겠죠. 법선이. 어쨌든 5점을 지날 거예요. 그럼 이 빛은 입사각, 반사각이 똑같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봐봐, 여기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이. 알았어요? 이걸 연장하면 이 초점을 지난다고. 연장하면 초점을. 알았니? 그 다음 또 하나의 선은 초점을 향해 그리는 거야. 이렇게 초점을 향해. 딱 맞닿죠? 그럼 얘는 정확하게 축에 평행하게 반사를 해요. 왜? 얘들의 법선이 정확하게 반을 갈라서 여기를 지나는 점이거든요. 요 가운데. 그래서 요각이 똑같아요. 이 두 개의 선으로 상을 그려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빨간색은 1번 선이잖아요. 파란색은 2번 선이라고 보면 돼요. 둘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그래서 뭐를 그린다? 연장한 빛을 그린다. 그러면 여기에 요 지점, 둘이 만나는 요 지점에 자, 똑바로 섰죠? 작게 뭐가 생긴다? 정립, 허상이 생긴다는 거. 볼록거울. 이거 어디 있는지 알아요? 편의점. 부속탱이에. 니네가 쓱 하는 거 보려고. 볼록거울은 작은데 그 안에 편의점이 다 보여요. 이렇게 작게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어요. 또 혹시나 여러분 막 그 산 비탈길 이런 데 차 도를 가다 보면 중간에 저쪽 면 보라고 볼록거울이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라고? 볼 수 있게 저쪽 편 상대방이 프레시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야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쓰여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볼록거울은 항상 상이 맺히면 정립이에요. 크기는 작아요. 알았습니까? 그럼 이제 오목거울을 한번 볼게요. 자, 오목거울은 요렇게 생기겠죠. 봐봐요. 아, 원 정말 못 그리는데 니네 때문에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목은 여기가 오목일까요? 요게 오목거울일 거예요. 요게. 그럼 얘한테는 요 뒤가 거울의 뒷면이에요. 여기가. 이해 가요? 그럼 얘가 원점이 졌다. 지금 내가 말한 원점.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있을 거다? 초점이 있어요. 빛이 모이는 곳. 자, 상을 하나 그립니다. 여기서 상을 그릴게요. 이렇게 상. 자, 빨간색이 어떻게 그려졌어요? 이 축이거든요. 이게 축에 평행하면 어딜 지나? 반드시 초점을 지납니다. 1번. 이게 입사각, 반사각이 똑같은 각이에요. 왜? 요 사이에 그어보면 이게 법선이 그려져요. 이렇게 법선이. 다시 축에 평행하면 어딜 지난다? 초점. 알았니? 요 빨간색 선이 뭐라고? 축에 평행하면 초점을 지나는 선이고, 파란색은 무조건 어딜 지났니? 초점을 지났어. 얘는 초점이 거울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빼는 거야. 자, 그럼 또 축에 평행하게 나가요. 둘이 만났죠. 어디서 만났습니까?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상이 그려져요. 그럼 자, 작게 무슨 상? 돌입,
실상. 그러니까 오목 거울은요 종이를 태울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이용해요? 우리 4년마다 올림픽 열리죠. 올림픽 성화를 딱 점화하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니네 올림픽 창시자가 누구인지는 알아? 안 배웠어? 후베르탱 이런 거 안 배웠어? 우리 똑똑해지자. 뭐 그걸 꼭 모른다 해서 뭐라 할 건 아니지만 후베르탱 남작이 만들었는데 그리스 아테네 신전에서 이 봉화가 점화가 돼. 거기가 출발이기 때문에 마라톤이 거기서 출발한 거거든 거의. 그래서 여기다 갖다 대면 불이 붙어. 그리고 이제 성화 봉송을 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막 불 이렇게 안 꺼지게 갖고 와서. 솔직히 알아? 중간에 꺼졌을지. 그럼 라이터 불 붙였고 또 나오겠지. 이제 거기서 그 역사는 유래가 돼. 그래서 전 세계 올림픽이 있는 곳까지 그 불을 갖고 가는 거야. 멋이지 않냐? 일단. 그 오목고울이야 거기. 그래서 흰옷 이렇게 드레스 입은 여자들 6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여신이다 이거 지들이. 예, 주면 들고서 뛰어요. 그럼 그게 그 올림픽 개최하는 뒤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올림픽 했을 때 막 그 송화 릴레이 봉송하고 그랬었어요. 부산에서 왔었나 그때 어딘가 들어왔는데 거기서부터 릴레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뭐. 자, 근데 오목고울에 재미난 게 하나 있네요. 어떤 거냐면 잘 봐요. 얘를 초점 안에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상이 좀 웃겨져요. 만약에 초점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 봐봐요. 요게 초점이죠. 요 안쪽에 물체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은 똑같아요. 선이 평행하면 초점으로. 그런데 파란색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초점을 향해서 가려면 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초점.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초점 밖에 있을 때 초점은 요 초점을 지나기 때문에 얘랑 만나는데 얘는 이쪽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거울에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거울에.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해야 돼, 거울에. 그래서 연장하면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연장해서 나간다고 감안하니까 이게 이제 2번이 되는데 이걸 연장을 해서 이 빨간색이 또 연장을 한 거랑 만나게 되면 이렇게 상이 잡혀요. 어때요? 초점 안에 들어오게 되면 초점 안의 물체는 어떻게 된다? 거대 정립 허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면 여러분 숟가락 보세요. 숟가락이 이렇게 생겼죠. 스푼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안쪽이 무슨 거울일 것 같아? 안쪽이 오목 거울이고 바깥쪽은 맞아요. 그래서 밥 먹다가 이렇게 뒤집으면 니네 얼굴이 거기 있을 거예요. 잘 안 보이면 혓바닥을 몇 번 핥아요. 고춧가루 묻었고 그래서 안 보이는 거니까. 보면 작은 애가 보일 거예요. 얼굴이 넙대대 커진 웃기. 그걸 딱 돌리면 뒤집힌 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점점 가까이 가다 보면 얘가 커다란 확대된 자기 얼굴이 있어요. 그거예요 지금 얘기가. 알았어요? 일단 여러분 뒤집힌 게 실상이야? 똑바로 쓴 게 실상이야? 거기에 불이 붙는다고. 됐지? 볼록 오목 중에 볼록은 그냥 다 정립이야. 대신 작은. 물론 이 물체가 점점점 거울에 가까이 오면 작은 것도 점점 커지겠지. 그치? 그런데 오목은 다 뒤집혀요. 그러다가 초점 안으로 물체가 쑥 들어오게 되면 커다란 정립허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정립허상은 항상 생각해요. 거울 뒤편에 생깁니다. 뒤편에. 혁명거울처럼 저 뒤편에 생기는 게 정립허상. 앞쪽에 맺히는 게 뭐라고? 돌입실상입니다. 아셨어요? 자, 렌즈에 의한 창을 봅시다. 다 왔어. 렌즈에. 렌즈는 여러분들 보는 바 같이 볼록 렌즈가 있고요.
오목 렌즈가 있어요. 자, 볼록 렌즈는 여러분 이렇게 이쪽에 원이 있겠죠. 이렇게 점점점점 원이 있겠죠. 맞아요? 이쪽에도 원이 있겠죠. 점점점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곡률면이 똑같아야 돼요.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인간은 직경 18cm, 그러니까 180이죠. 거기까지는 만드는 기술이 된대요. 그 이상은 어렵대요. 그래서 여러분 망원경 같은 거 있죠. 군사용 망원경 같이 작은 것들은 만들 수 있어요. 쌍안경 같은 거. 그런데 천체 관측용 망원경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알았어? 근데 어쨌든 우리 빛을 모아야 되잖아. 볼록 렌즈 말고 쓸 게 뭐냐? 얘입니다. 오목고. 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만드는 망원경이 반사 망원경이에요. 여러분들 보는 천체 망원경이 다 반사예요. 반사. 알겠어요? 옆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다 반사고, 이 볼록 렌즈 망원경은 없습니다. 거의 천체 망원경. 알았어요? 그래서 원통이 막 됐다 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반사 망원경. 오목고 있습니다. 알았지? 그럼 볼록 렌즈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뭐 중심점이 있겠죠. 볼록 렌즈 중심점. 여기를 지나는 게 축이에요. 우리가 아까 빨간 선, 축의 나라라면 초점. 그죠? 그 다음에 초점을 향한 애는 축의 나란. 이걸로 풀었거든요, 상을. 얘들은요, 축의 나란하면 초점은 맞아요. 근데 뭐, 초점이면 축의 나란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얘는 중심점 지나는 선 하나면 끝나요. 자, 무슨 말인가 봐봐요. 이쪽 거울에 대해서 중심점이 있어. 5, 이런 5, 중심점 5. 아니면 요게 초점이 있을 겁니다. 5와 사이에 초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보이는 곳. 그 다음에 이쪽 원에 대해서도 어때요? 여기 5점이 있고 중심에 뭐가 있어요? 초점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초점이. 거울 두 개를 합쳐놓은 형국이니까 여기에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자, 뭐라고 했죠? 축에 평행하면 초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빛. 그럼 두 번째 빛 아까 봤잖아. 초점을 향하면 축의 평행. 그래서 이걸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그려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지나가지고 딱 가다 보면 평행. 이렇게 해서 상을 그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편하다는 거죠. 렌즈 중앙을 지나는 거. 이게 여기서 다 보여요. 그러니까 1번과 3번 빛으로 렌즈를 그리면 편하다고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뒤집혔어요? 바로 섰어요? 뒤집혔죠. 그 돌입 뭐예요? 실상이라고 합니다. 돌입 실상. 아시겠습니까? 그냥 저렇게 상이 맺힌다라고만 보세요. 오목 렌즈는 이쪽에도 원이 있을 거고 이쪽도 원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중심점이 있고 초점이 있겠죠. 지나는 선. 이 원에 중심점이 있겠고 초점이 이 정도 있을 거예요. 얘도 이 원에 중심점이 있을 거고 여기 초점이 이 정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오목 렌즈입니다. 오목 렌즈. 자, 여기에 물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먼저 축에 평행하면 잘 봐요. 초점을 가야 되는데 얘는 이쪽으로 꺾여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연장한 이렇게 나와요. 두꺼운 쪽으로 굴절된다. 제일 중요한 말. 렌즈를 통과한 빛은 어디 쪽으로 굴절한다? 두꺼운 쪽으로 굴절한다. 그래서 볼록 렌즈는 중심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로 몰리고요. 오목 렌즈는 밖으로 퍼질 수밖에 없어요. 밖에가 두꺼우니까. 그 다음 아까 내버려 있어. 여기 지나는 선 노란색을 그냥 그리든가 이렇게 3번 선이죠. 아까 우리가 그렸던 게 1번 선이고, 아니면 얘들 같은 경우 초점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초점을 지나면 축의 평행이래 가지고 얘를 지나서 그려요. 얘를 향해서.
얘를 향해서 그리다가 요걸 초점을 향해서 그리다가 사실은 요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 연장한 빛 여기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게 정립 허상이 생긴다. 요렇게 되거든요. 아셨어요? 상이 맺히는 원리는 이래요. 자, 근데 말입니다. 물체가 초점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나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노란 색깔을 중심점을 진하게 그려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빛이 3번이 빨간색 1번과 만날까요? 못 만난다고. 그러니까 연장선을 그어요. 그럼 빨간색도 뭐를 해요? 연장한 선을 그어요. 그래서 보세요. 크게 정립 허상이 잡히죠. 니네 돋보기 알죠? 돋보기 파는 거. 그거 가까이 갖다 대봐요. 그것이 크게 보이죠? 그게 이거야. 안쪽으로 확 집어넣었을 때. 근데 멀리 놓고 보잖아요. 그럼 다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미를 그걸로 태워서 죽이잖아요. 안 해봤어요? 아, 그래. 검은 종이를 태우잖아요. 재밌게. 예, 이렇게. 그게 볼록거울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하고 얘가 좀 비슷해요. 둘의 행동이. 뭘 태운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면 좋냐면, 자, 이게 무슨 거울이에요? 오목 거울이죠? 이거 무슨 렌즈고요? 볼록 렌즈고. 이런 식으로 같이. 그 다음에, 보통 이게 무슨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이잖아요. 이거 무슨 렌즈예요? 오목 렌즈죠. 이렇게 같은 식으로. 얘들 둘은 같은 취향이 있어요. 보면. 아셨어요? 자, 여러분. 오목 렌즈가 어디에 활용되냐면 정립 허상이 생기므로 지상 망원경에 접안 렌즈로 써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갖다 대는 쪽 렌즈가 하나 있고 앞에 렌즈 빛을 보는 대물 렌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안경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상에서 군사용으로 쓰는 쌍안경은 이것이 접안 렌즈에 저기 똑바로 서서 보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게. 그죠? 그래서 접안 렌즈로 쓰이고 옛날 갈릴레이가 최초로 망원경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안경을 만든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가 누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경을 만들어가지고요. 갈릴레이가 저 렌즈를 둘이 겹치면 더 확실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만든 게 굴절식 망원경인데 걔 거는요. 접안 렌즈가 볼록이에요. 그럼 상이 뒤집히겠죠? 근데 별을 보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별을 뒤집히나 바로서나 뭐 옛날에 여러분 E.T.라는 영화 알아요? 아주 고전 SF의 초기물인데 E.T. 알아요? 외계인 나오는 거 머리 크고 다리 짧고 자전거 타고 막 그 추억 영화를 가장 명장면이 E.T.를 탈출시키려고 꼬마들이 걔 우주선으로 향하는 장면에서 막 경찰들이 다 둘러싸요. 근데 걔들이 밤에 막 자전거를 5명이 타고 막 가는데 얘가 요술을 부려서 떠요. 근데 그게 커다란 슈퍼문, 지구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슈퍼문을 5명의 그림자가 지나가. 이렇게 자전거 타는 그림. 그게 명장면이거든요. 그게 오류가 있어. 그 달이 뒤집혔어요, 그림이. 원래 달은요, 여러분 달을 보면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카드락 가운데 무늬가 있거든요, 가운데. 근데 이게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 사진을 찍었는데 볼록 렌즈로 찍은 거야. 향이 뒤집힌 거지. 왜? 볼록 렌즈가 선명하거든요. 그걸 쭉 올렸으니 달이 뒤집혀서 보이는 거죠. 알겠어? 그런 장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거울과 렌즈의 특징과 쓰임새 보시면 여러분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도로의 안전거울, 그리고 자동차의 측면 거울에 이게 사이드 미러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드 미러 옆에. 요즘에는 디지털로, 그죠? 막 안에 막 화면도 막 이라대. 근데 옆에 사이드 미러가 정립인데 작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글씨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보이는 거리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써 있어요.
이 작게 보이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오목 거울은 여러분 치과 아저씨들이 쓰는 거 있죠. 이렇게 안에 넣고 그렇게 보는 거. 본 적도 없죠. 얼굴 덮어갖고. 그죠? 근데 뭘 보는 게 치과용 거울하고요. 그 다음 태양열 조리기. 왜? 뒤에 태양판을 딱 설치하고서는요. 안에 놓으면 얘가 빛이 모여서 끌어요. 얘가. 아, 그런 거. 빛을 모은다는 거죠. 볼록 렌즈, 망원경. 망원경이 대물 렌즈가 볼록이라는 뜻이고요. 접안 렌즈는 오목이어야 돼요. 적립화상이 떠야 되니까. 그 다음에 원시 교정용 안경, 뭐 여기다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띵띵띵 돌리고 뭐 이런 거. 요런 거고요. 오목 렌즈는 빔 프로젝터. 요건 이거요. 이게 이제 보통 적립화상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근시 교정용 안경. 뒤까지 쭉 빼야 되거든. 예를 가지면 봐봐. 얘는 뒤로 쭉 빠지는 거야. 이걸 안경 앞, 사람이 뭐야? 수정체지. 수정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뒤에 망막이 있거든. 그래서 상이 여기 맺히네요. 이렇게 와서 여기. 얘 두께가 두꺼워. 그럼 앞에다가 이렇게 오목 렌즈를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가서 꺼져서 이렇게 해서 뒤로 딱. 이렇게 해서 뒤로 빠져. 알았어?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애들, 좀 안쪽에 있는 애들을 교정하는데 오목 렌즈를 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물체의 색이 보이는 원리. 이거 다 했는데, 선생님. 잘 봐. 아까 노란색 바나나. 이거 목소리 안 들어갔을 것 같아. 그지? 노란색 바나나는 요런 거다. 빛의 삼원색을 너희들이 외우면 이렇게 그려. 원을. 세 개를 그린다. 그리고 여기다 써. R, G, B. 뭘? 아니. 이분이 나오나 요즘에? 노홍철 씨? 노홍철이 누군지 알아? 그지? 무도 팬 아니지, 니들. 아, 니들서부터 무도가 옛날 프로그램이구나. RGB 노홍철 이렇게 외워,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 빨간색과 녹색이 만나는 요 색깔이 노란색이고, 빨간색과 블루, 청색이 만나는 게 이게 자홍색이야. 녹색과 청색이 만나면 요거 청록색이. 그리고 요 안에가 뭔지 알아? 백색이야, 백색. 빛의 삼원색. 알았지? 그러니까 노란색과 블루는 서로 대각선에 있으면 보색 관계라고 하거든. 보색. 둘이 만나면 빛이 사라지는 거지. 알았어? 이제 보색 관계인 것도 있고, 그냥 저 정도만 알고 있으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 있잖아. 노란색 바나나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모두 반사하는 애. 그치? 그래서 노란색을 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노란색을 띠는 물체는 빨간색을 놔도 빨간색이 반사되고, 그 다음에 초록색을 쏴도 초록색이 반사돼. 알겠어요?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맨 밑에 화소. 자, 이 화소 얘기를 잠깐 해줄게. 화소란 무엇인가? 니네 핸드폰 있죠? 몇만 화소야? 몇만 화소야? 알게 뭐요, 그지? 니네들 최소 120만 화소는 될 거야. 그게 뭔 줄 아냐? 모든 그 디지털 카메라 영상 장치에는 RGB 삼원색으로 구성된 필터링 세팅이 하나 있어. 그 하나가 화소야. 이거 너희들 혹시 카드 섹션 아니야? 카드 섹션? 모르지? 수많은 사람이 관중석에 앉아서 각자 자기 카드를 딱 들면 그게 그림이 되는 건데. 아, 그런 거 본 적 없어? 뭐 혹시나 월드컵 그런 데 가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막 이렇게 하면 이기자 써있고 관중석에 막. 그지? 그런 하나하나의 그 장치가 화소인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니들 전묘화 그려봤어? 전묘화? 자, 이 친구가 붓을 이만한 걸 들고 찍어서 쿵쿵. 자, 이 친구는 빛을 굉장히 작은 거, 붓을 작은 걸 갖고 찍었어. 그럼 멀리서 보면 똑같아. 근데 가까이 가보면 얘건 금방 펴나. 점 찍은 게. 근데 점이 작은 애들은 어때? 오, 가까이 가도 그림이 표시가 안 나.
무슨 얘기냐? 화소가 적은 애들은 우리가 프로그램 확장을 확 해보지 사진을. 그럼 흐릿해. 근데 화소가 짱짱한 애들 있지? 걔들은 쫙 늘려도 선명해. 뭔 말인지 알겠어? 화소란 그 색깔 하나하나를 구현하는 기본 장치인데 그게 많으면 선명해.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화소가 그런 거야. RGB를 통해서 얘들이 색을 구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화소가 크면 이런 부분선이 되게 선명해져. 니네들 그걸 가지고 촬영한 게 이번에 불의 나라야. 아바타. 얼만큼의 더 많은 화소를 썼느냐, 더 선명하고 움직임이 더 크고, 그러니까 더 오래 걸리는 거지, 제작을 하는데.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디카나 스마트폰 같은 거, 야, 니께 좋아, 내게 좋아, 이렇게 봤을 땐, 화소가 큰 게 최고야. 알겠죠? 자, 이러면, 여러분들, 저기 한번 풀어보자. 페이지 59쪽에 12번 풀어봐.